와이색 이용해가지고 토론을 갖다 좀 활발하게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의미 있는 멘트를 갖다 써놓으면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얘기 안 해도, 그 Y색상에다가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에서는 그걸 가지고 힘을 많이 받을 테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재미있는 질문들을 갖다 몇 사람이 해줬어요. 그 연구실에 찾아와서 재미있는 질문들을 갖다 몇 가지 해줬는데, 우리 상욱이 오늘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 아팠어? 우리 한신이가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공부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네 팀 미팅 할 땐 되게 재밌게 한대. 근데 수업 시간에만 나오면 저렇게 아주 묵묵부답인 사람이 돼서.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얘기했다, 그지? 자, 이 상욱이가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갖다가 측정해 보는 게 이번 과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전혀 의미 없는 거냐라는 질문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해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 3, 4년이라고 하는 타임 프레임을 보고 생각했었을 때 3, 4년 후에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은 가능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 딱 가능한 기술에만 포커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니까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그걸 갖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현재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서는 이 디바이스를 갖다가 뭐 5시간 이상 못 쓴다. 근데 우리 디바이스는 하루 종일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 5시간이니까 못 쓴다,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 효율을 갖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는 에너지를 갖다가 더 적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한 단계 팔로우업 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 수업 진행하는데, 그 스피릿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초보잖아. 나도 초보예요. 나도 실제 이제 그 상품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나도 엄청 초보인데, 내가 그냥 초보다. 그러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 나름대로, 비록 그게 굉장히 허튼 소리가 될지언정,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막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재미있는 거는 내가 생각한 만큼 듣는 사람이 어프리시에이트를 해요. 그게 참, 살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코멘트를 할 수 있나? 또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말 없이 이렇게 꺼낼 수 있나? 이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나중에 하게 될 bill of material이나 컨트롤 드로잉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니면 사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 아니면 잘 못하는 건데,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처럼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와라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해보고서 이거 해보면 나도 하겠구나. 이건 나도 이거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겁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 수업을 통해서 깨닫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본인이 이거 마음 먹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걸 갖다 깨닫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 나오면은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휴담이가 또 와가지고 이게 왜 인간 중심이냐 막 그렇게 이거 전혀 인간 중심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를 못 받다니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막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하여튼 내가 가장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이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종래에 하는 그 신상품 개발론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신상품 개발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기계적이야. 그리고 주로 이제 공대에서 많이들 해요. 이제 그런 방법론을 갖다가 한 극단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트레디셔널한 인간 중심 디자인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소프트해. 그래서 그거는 또 저쪽 오른쪽 극단에 가 있어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는 걔네들을 적절히 좀 섞어서 큰 줄기는 신상품 개발론의 정규 개발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지만 그 각각의 단계에 인간 중심적인 플레이버가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너무 말하자면은 정처 없이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또 너무 리지드하게 이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딱 진행하는 것보다 중간에 적절한 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나의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블렌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메인 수업, 이 화요일 날 하는 메인 수업은 정규 방법론을 많이 따라가요. 물론 그 안에도 조금씩 인간 중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러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개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거는 인간 중심적 디자인 방법론들을 갖다 많이 차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ehow 걔네들이 내 바람은 여러분들 안에서 잘 퓨전이 돼서 전체적인 방법론의 틀은 알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방법론을 만들어 나갔으면은,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는 그런 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딱 주관이 서 있어서 나중에 현업에 간다든지 또는 나중에 그 공부를 더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딱 가지고서 디자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 수업에서 원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어요? 혹시 질문?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우리 이거를 인도에서 얘를 먼저 보내고 슬라이드 쇼에서 스타트. 응?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냈던 프로젝트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겠다 얘네들이 하는 생각을 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체적인 퀄리티가. 비록 우리 그 신현식 조교가 상당히 날카로운,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상당히 이렇게 네스티한 그런 그 커멘트를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게, 새벽 한두 시에 저걸 하거든. 여러분들 낸 걸 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때쯤 되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허투 당하지 말라고.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걸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메인 메시지를 역시 수업을 너무 빨리 끝내면은 메인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메인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아키텍처를 갖다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러프한 지오메트릭한 레이아웃을 그리는 게 아웃풋이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 제품의 특성이 어떤 것이어서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어떤 아키텍처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모듈화할 거냐 하는 그 디시전 메이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슈가 아쉽게도 이렇게 잘
표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이제 아주 크게 보면은 모듈러한 아키텍처하고 인테그럴한 아키텍처로 나눴댔죠. 그래서 이 모듈러한 아키텍처는 각각을 갖다가 잘게 쪼개고 걔네들이 각각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각각 하나가 한 모듈이 하나의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인테그레이티드 된 아키텍처라는 건 걔네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래서 걔네들 하나의 큰 청크로 만들어서 그 청크를 가지고서 어떤 그 일을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다대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청크가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하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청크가 인볼브되는. 그래서 크게 이제 왜 또는 어떻게 이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제품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굉장히 크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나는 이제서부터 굉장히 빨리 제품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구조로 가야 될까? 모듈러한 구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쉽게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여러분 그 삼성전자 노트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를 갖다가 매우 심하게 시켰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을 베타 테스트화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노트 산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필기감도 안 좋고 엄청 크고 그랬었는데 뭐 노트 1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 아니야? 이 노트 1이야? 그 처음 그래도 야 너 장하게 오래 쓴다. 3년도 넘게 쓴다. 그 노트 1 나오고 나서 1년 반 동안에 메이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몇 번을 했냐면은 13번인가 그랬어. 사람도 아니지, 회사도 아니지. 신제품 내놓고 나서 1년 만에 13번 메이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13번 하는 것 중에서 6번이 메이저였댔어요.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제품을 갈아치운 거야.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모듈러 되어 있었고, 워낙 처음에 나온 게 엄청나게 개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절박했었지. 왜냐하면 그게 아이폰 4S 나왔을 때 같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마켓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하은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트 사용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왜냐하면 한 번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자기 핸드폰이 새 걸로 막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돈도 안 줬는데 갑자기 막 새 걸로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런 게 프로덕트 체인지예요. 프로덕트 버라이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갖다가 출시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럴수록 모듈러하게 가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스탠더다이제이션 역시 모듈러고 프로덕트 퍼포먼스가 내가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 이러면은 인테그랄로 가야 돼요. 인테그랄로 가서 내가 지금 현재의 프로덕트 기술은 별로 안 좋지만 얘네들 최대한 짜서 그 좋은 형태의 최상의 현재 부족한 수준에서 최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겠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니팩처러빌리티도 인테그럴하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벨롭 매니지먼트는 모듈러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우리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전략적인 방향을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할 거다. 그리고 그런 클러스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러프하게 지오메트릭한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텝을 갖다 쭉 이런 스텝을 갖다가 정해서 이런 모습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게 지금 옛날 걸 갖다 내가 발표를 해놨는데 좀 바꿨어요. 수업 시간 들어오기 전에 뭘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이게 지금 다음 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이게 최종 발표 때까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내지 마는 게 내가 이 강의 머티리얼 갖다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라고 지금 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최종 발표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 발표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강의를 갖다 할게요. 최종 스펙을 어떻게 잡는지. 근데 실제로 제출하는 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최종 발표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스펙을 잡아봤고 비ll of material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나오더라. 이걸 갖다가 그때 이야기를 갖다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걸 봤고요. 거의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셔플링을 갖다 했고, 이 무선 인터넷을 못 잡아서 계속 이렇게 얘가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신제품 아키텍처하고 스펙에서 발표자는 빨리 나와서 5분 안에 발표하고 들어가기. 발표팀은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발표할 팀은 7조 앞으로 나오셔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딱 5분이야. 누가 시간 잴 거야? 한신이가 재라. 5분. 저희 임산부를 위한 웨어러블을 준비하고 있는 7조입니다. 저희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임산부의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얘가 그걸 신속하게 판단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런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형태의 알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옆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어떤 기능들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고, 이에 따라서 엘리먼트랑 이제 셔플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뒷슬라이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슬랩밴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보완을 했습니다. 슬랩밴드가 뭐냐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손에 이렇게 하면 감기는 거 있죠. 이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기기를 착용하는데 큰 불편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1초 걸릴까요? 이 정도 만에 바로 착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손목 부분이니까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이제 물리적 본체가 굽혀지면 전원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사용자의 심박, 혈압, 근육 정보, 그리고 외부 정보들로는 전자파랑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충격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GPS 정보하고 연동해서 이제 유관기관의 긴급 시에 무선 신호를 송신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파트. 네, 그래서 저희 기능이 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 신호를 전송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호 전송을 위해서 여기 통신 모듈하고 G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충격을 받은 상태를 그냥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센서만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센싱 모델에서 근육이 경직되는 정도를 같이 측정하면은 사고가 나는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센싱 모듈을 이게 제 아랫부분이거든요. 피부에 담는 부분.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네,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래쪽에 바이오 센싱 모듈을 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손에 감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 올라오는 부분에만 부품을 배치하면은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메탈 시계 같은 경우에 스트랩이 저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부를 만들어가지고 겉에는 고무를 싸서 안에도 전체를 둘러서 부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저번에 전자파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자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전자파가 뭐 세포 형성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우리는 전자파를 우리가 적게 내는 것만이 아니라 전자파 센싱까지 해주자. 그래가지고 전자파 센싱 기능까지 넣었고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부품들을 최대한 한 레이어에 넣었어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런 모양으로 새겨져 있고 거기서 불만 나오는 간단한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통신 모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만 모듈이 작동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부분은 그래도 손등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모듈 크기가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크기가 많이 커야겠다고 생각하는 프로세서하고 롬 램을 배치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구상한 형태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저희는 할 때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이거를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약간 연상 기능 그런 기능을 많이 추가를 해서 좀 기술적으로 무거운 디바이스를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랑 연결을 되게 동시에서 뭐그 기능들은 다 빼고 약간 클라우드 쪽으로 해결을 하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할게. 약간 그 기기 자체에서의 그 독립적인 기기로서의 사용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좀 결정을 하시는 의사를 이게 실은 전자파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또 신체에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이 핸드폰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주로 되는데 그 블루투스를 넣으면 신호등이 있다 해서 일단 블루투스를 배제하고자 해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험 상황에서 이제 발동을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연결하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무형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사실은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인테그럴하게 갈 거냐, 모듈러하게 갈 거냐 아주 핵심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 팀은 인테그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서 하듯이 통신 모듈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심을 건데요. 저희가 기어 S 분해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통신 모듈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충분히 밴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자체 통신 모듈을 탑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입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사업화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상시에만 일시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하고 통신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긴급 재난망을 이용해서 119 쪽으로 연락을 되는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발신이 필요가 없어요. 수신이 필요가 없어요. 발신만 하면 되고, 그래서 약간 다른 버전이긴 한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서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서버가 연락을 해주는 식으로 될 것인지, 혹은 이게 긴급 연락망처럼 119나 근처 의료 환경에만 연락되도록 해놓을 것인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 청크 나누는 걸 굉장히 깔끔하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트된 디자인으로 가지고 가서 퍼포먼스하고 안정성을 갖다 최대한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놓는 그런 걸 갖다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무거운 장치들을 다 손목에다가 해놓으면은 과연 저게 손목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도, 나도 손목이 굉장히 가는데 이런 사람들 손목에 다 감길까 저게 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완성도나 디테일 측면에서 아주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는 이렇게 막판에 아주 힘을 써가지고 막판은 아니지만 하여튼 후반에 힘을 써가지고 아주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어요. 구조. 자, 구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자기네가 구조인지 모르는가 봐. 아, 10조야? 아, 10조. 쏘리.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좋은 이름을 잘못했구나. 아이디어도 지난주에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걸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왔어요. 가능성 측면을 여러분 잘 봐야 돼. 저희는 이제 눈 건강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 건강을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눈알을 굴리거나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재미를 그러면 좀 더하자 생각해서 게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서 되게 게임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설명은 안 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눈인식을 하는 그 카메라랑 게임 스크린을 쏴줄 미니빔 프로젝터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프로덕트인데 안경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카메라고 여기는 미니빔 프로젝터가 들어가는 자리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눈을 스캔해주는 센서와 뭐 카메라, 프로세서가 있을 것이며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빔 프로젝트는 이제 만약에 뭐 얘가 저희가 이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이 세트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얘는 이제 저를 계속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눈도 인식을 하고 이제 사용자의 행동, 이제 뭐 내가 뭐 너무 피로해서 뭐 고개를 이렇게 막 뻗어내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기지개를 키거나 이러는 걸 인식하고 그때만 게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겠냐? 그래서 게임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 프로젝터가 날라와서 날라와서요. 이제 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다가 스크린을 딱 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메라는 계속 앞에 있는 거고 프로젝터만 날라와서 게임 화면을 쏘면서 카메라는 제 눈을 인식을 해서 제 눈의 움직임에 따라 이 게임이 진행되게끔 하는 거죠. 네, 할게.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다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미니빔 프로젝터의 이제 뭐라 해야지 구조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고 네, 여기는 작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카메라가 일단 TV가 있고 카메라의 위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해서 이제 사용자의 눈을 인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눈의 깜빡이는 횟수는 아무래도 모니터나 TV 화면을 보게 되면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눈이 건조해지고 눈에 이제 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미니빔 프로젝터가 이제 여기 프로펠러 날려있는데 이렇게 날라가지고 제 옆에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맞은편에 영상을 하고 그 이제 화면은 아마 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칭 등 그런 이제 좀 움직이게 하고 그런 약간 저희는 그래서 게임같이 생각했었는데 약간 DDR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자 인식을 하고 있고 거의 동공 인식을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하고 눈 운동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게임 같은 거 간단한 이제 눈 운동 도구 그런 디바이스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면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안경 형태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카메라 모듈이고 이게 프로젝터 모듈인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여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가운데가 이제 안경처럼 형태를 맞추는데 이게 거치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치대인데 이제 거치대는 일단 두 모듈로 약간 연결을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에 연결돼서 그냥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인프루엔서 모듈은 저희가 일단 그 프로펠러가 자동으로 갔다가 오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약간 드론같이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옆에 와서 그 로봇 청소기가 자기 자리 찾아서 가서
충전하듯이 저희는 그래서 배터리 충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그 기능은 이제 사용자의 눈 운동을 돕게 하는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만 해,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눈 운동을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특이한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소프트웨어 이미 우리의 스마트폰에 전면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 전면 카메라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눈 따라가지고 스크롤이 되는 기능까지 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눈 깜빡이는 거 정도는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은 이걸 소프트웨어로서 깜빡이라는 이제 노티파이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해서 TV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스마트 TV가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든요. 이 기술도 대략 한 3에서 5년 정도 있어야 손을 제대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이 눈이라고 하는 걸 5년 내에 과연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네,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 화면 같은 거 보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발표했을 때 참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수업에 조금 맞춰서 좀 약간 뭐 풀리거나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제품의 효용성이나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원래 쓰고 있는 제품에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런 것들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일단 더 무거운 형태인 것 같지만 다음 주 더 발전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도 그 찾아봤었는데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 스크롤 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일단 뭐 공개적으로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뭐 그런 OS 단에서 제공을 해주는 API가 아니고 제조사 자체 기술이고 특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은 그 제조사 고유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단순히 판단하진 않아서 일단은 네, 자체 제품으로서 형태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 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지금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카메라 그때 폰 카메라로 하겠다 이랬을 때 배터리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를 아예 우리 디바이스를 카메라로 만들어서 눈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막상 우리 제품에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방금 전 말씀대로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제품 자체가 좀 할 수 있는 걸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처음 컨셉은 오히려 너무 소프트웨어적이라서 제가 반대했었어요. 저는. 그래, 오케이. 한 질문만 더. 네. 열심히 아까부터 손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저 프로덕트가 안경이라는 데 좀 회의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프로덕트 자체가 눈 운동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눈 운동만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보호를 해서 다른 데 첨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안경을 쓰던 사람도 아닌데 눈 운동을 하려고 안경을 굳이 찾아서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품 형태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형태는 가만히 있고요. 빔 프로젝터만 날라와서 화면을 써주는 식으로 한 거거든요. 디자인만 안경이고 디자인이 네, 디자인만 디자인만 안경이고 그 위
본체 같은 게 저 안경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쓰는 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이슈 메이킹을 할 만하지. 이슈 메이킹을 할 만하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크를 갖다가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정밀하게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나눴고, 난 아까 그 멘트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수업의 취지에 맞게 좀 부풀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막 뭐가 날라와서 내 옆에서 그냥 봐도 되는데, TV 봐도 되는데, 꼭 와가지고 빔 프로젝터 쏠 필요가 뭐가 있어. 막 근데 빔 프로젝터 쏘게 만들고, 드론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블러핑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청크 나누고, 엘리멘트 나누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상당히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어요. 그런 점들이 좋았고,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사용자들이 원할까, 이걸 원할까, 그리고 눈 운동만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터가 막 날라와서 뭘 갖다가 쏴주고 그러는 게 과연,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갈까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치를 갖다 가져갔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나머지 팀들은 시간 관계상 내가 이렇게 쭉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팀, 우리는 꼭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서 발표해야 되겠다는 팀은 볼런티어를 받을게. 벌써 볼런티어야. 아이 좀 듣고 나서 해. 그래서 그 다음 팀은 우리 3조예요. 3조는 이 전체 그 아이디어들을 갖다 아주 깔끔하게 잘 모듈러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요런 그 펜던트 형식으로 구현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아주 좋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 폼 팩터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구체성이 약간 좀 떨어져서, 실제로 그 터치 인식 센서나 모션 인식 센서가 저렇게 층층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제 층층이 들어간 것처럼 돼 있고,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했던 거가 아니라, 이제 손톱 모션만 인식해가지고, 사람들의 말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런 거, 손톱에다 뭘 끼울 건지, 그런 거 같은 게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네일이라고 여기 스티커 네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스티커 네일 붙여가지고 그게 될런지,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펜던트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 우리 6조. 6조는 그 태양광 이어폰 부분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이 컴파트먼트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팀은 그게 아주 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미 그 건강 정보를 갖다 캐치하는 헤드폰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제품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용해서 또 이제 그게 모자랄 경우에 이렇게 USB 포트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귀에 들고 다니면서 건강 정보를 체크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이제 태양광 쪽에다 포커스한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니까.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에너지 컨섬션을 줄일 거냐, 그리고 또는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 최대한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조예요. 그 5조는 이 칫솔을 가지고서 이렇게 엄청 멋있는 칫솔 스케치를 했어요.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조가 이제 항상 너무 잘했잖아. 이제 너무 잘하다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칫솔 속에다 그걸 다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와, 칫솔 저렇게 무거운데 이게 칫솔 하다가 근육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조는 살을 좀 빼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기능에 좀 더 핵심 속성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다음에 1조. 1조는
이 강아지 디바이스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 청크 부분이 조금 약해요. 청크 부분이 좀 약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청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 이게 컨트롤 다이어그램인데 이거 맨 마지막에 학기 말에 그려야 되는 건데 미리 그렸어요. 이제 과시를 하는 거지. 우리 팀의 디자인 역량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3D 렌더링 충분히 한다. 이제 좋았는데, 이제 이 부분 한 걸 뭐 나쁜 점은 아닌데, 이 앞에 부분 한 사람하고 뒤에 부분 한 사람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한 게 뒤에 없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없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좀 팀 내 코디네이션이 조금 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조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자용 블랙박스를 갖다가 했는데, 이 스텝 2 부분,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 팀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 팀에서 그 공격을 받았던 게, 그 배터리를 도대체 어떻게 그 감당을 할 거냐. 계속해서 키우고 다니면.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할런지가 문제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감정이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그때만 찍는다. 해가지고 그 배터리 문제를 갖다가 아주 슬기롭게 넘어간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요번에 컨셉적으로 아주 발전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여기도 이제 우리 3D 이 그림을 갖다 딱 그려가면서 했는데, 이제 앞하고 뒤하고 잘 안 맞는다는, 이것도 또 각각 사람이 하고서 누군가 한 사람이 중간에 엮다 보니까 충분히 엮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맥박 측정 센서 같은데, 여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센서 속에 아마 숨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아키텍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져야지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우리 8조예요. 우리 8조는 이제 이 전체 청크구를 갖다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화된 땀을 분석하는 걸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 거야. 왜 이걸 땀을 그냥 측정도 안 하고 이걸 기화시켜서, 그렇게 땀이 많이 안 나면 어떡하나, 막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됐고, 이 디바이스 레이아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음은 2조. 2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 지난주에 컨셉을 갖다가 아주 히트를 쳤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조금 더 디벨로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만 봐서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그런 중요한 모먼트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줄런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과연 이거를 통해서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걸 갖다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10조가 아니라 이게 9조지. 이름이 없어.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9조는 그때 아이들 그 운동화에 이렇게 깔창으로 돼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뛰는 그 패턴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한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이 시점은 사실은 요거는 그 컨셉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정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였고요.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무밴드를 저렇게 애들들이 하려고 할까 하는 좀 걱정도 들고,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은 굉장히 요새 어린애들도 패션에 상당히 민감하던데,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가 우리 전체 팀을 갖다 다 봤고요. 한 팀, 우리는 꼭 나가서 조금 자세한 얘기,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팀 찍을게. 자, 9조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발전적인 코멘트를 많이 주세요.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몰랐을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을 안 써놨네요. 쓰겠습니다. 저희는 약간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거의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간단해서 사실 여기 설명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처럼 이 기능은 어디 연결되고 그걸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쓸 걸 그랬네.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노란 이거 꽁치 내가 할게. 물리적 본체 나 오빠가 잘 안 보이구나. 저희 물리적 본체가 저희 사실 디바이스 내부에 있는 건데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외부 충전 장치. 그 클라우드라는 게 그냥 데이터베이스고 외부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거고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이 안에 있는 전체 모듈 전문데 일단 전원부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체 기본적인 기능이 그냥 센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를 감지해서 그걸 어디다 연결시켜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센서부에서 저희가 사용할 그 두 가지 정보가 아이의 몸무게나 무슨 뛰는 상태에 관해서는 압력을 감지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위치를 아는 것으로 뭐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장소에 간다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센서는 그냥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압력과 위치로 설명을 했고요. 통신부는 그렇게 얻은 정보를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에서 무슨 연산 기능이나 이런 걸 수행하기보다는 그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 그냥 통신부로 넘겨서 그거를 외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간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컨셉 설명드릴 때 했던 기능 자체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센서가 그냥 단순하게 압력, 위치로 나뉘어서 그렇지 저 압력이 아이의 그 뛰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기분 상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그 무게라든지 그런 걸 다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컨셉 때 설명드렸던 기능에서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번에 확정지었던 건 그때 디바이스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디바이스 형태를 그냥 이제 신발 안에 이제 탈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라인의 신발을 그렇게 생성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발 교체 비용만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저기 신발 그 고무밴드라고 설명을 한 저 부분은 제가 이제 팬시하게 못 썼는데 이게 저게 요새 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막 들어온 신발 형태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발이 금방금방 크고 많이 금방금방 변하는데 저거의 목적은 신발 교체 비용을 낮추는 게 사실 원래 중점이 아니라 아이 발이 빨리빨리 크는데 엄마들이 그거를 빠르게 감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이 아파도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끝이고 그리고 어른 손으로 측정을 하기에도 아이 발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발이 1년에 1cm 정도 성장을 한대요.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이 그 맞지 않는 신발로 인해서 아이의 걸음걸이나 아니면 발 모양의 변형이 와서 이제 엄마들 그런 걸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이제 걱정도 덜어주고 그리고 신발의 교체 주기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디자인을 떼운 거예요, 사실 약간 모방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나 코멘트 내가 먼저 할게. 네. 나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저 고무 밴드를 여운이 디자인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고무 밴드를 갖다 아주 잘 만들어서 성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발걸음을 보고, 근데 그걸 이제 백업을 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많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도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센싱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디테일한 수준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꼭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운동화나 신발에다가 멋있게 디자인한 밴드 이렇게 딱딱 붙여서 유행화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마켓도 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웅이. 지금 디바이스가 신발의 그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발의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담에서 막 뛰어넘고 놀이터에서 막 미끄럼틀 안 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신발의 밑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센싱의 기능, 얼마나 감도가 좋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충격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터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부터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충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도 프로젝트에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연이. 신발 창에 공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용 신발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저 디바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디자인의 다양한 라인의 신발을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사업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발 밑창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충격을 흡수라든지. 네. 제 생각에는 신발 밑창보다는 뒤꿈치 부분에 공간을 더 그쪽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그 전체 원래 기능 중에 신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랑 그 이렇게 발 안에서의 압력 감지 부분이 뒤꿈치에만 가게 되면은 그 몸무게 측면에만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 전체를 일단은 다 이렇게 센서 부분만 설치하는 것에 해서 디바이스 자체는 발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디바이스는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디바이스를 담을 수 있는 깔창을 여러 개 사이즈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있고 그 위에 깔창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발이 계속 안 바꾸더라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깔창 대신에 깔창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따로 네, 그냥 근데 아무 신발에나 낄 수 있게. 좀 걱정이 됐던 게 네. 사실 그 아이들 신발을 무조건 하나만 신는 게 아니어서 네.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깔창으로 만들어야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신발하고 일체를 해서 여러 신발에 옮겨낄 수 있게 좋을지. 그러니까 실제로 신발 관련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들이 두 가지 라인을 동시에 내고 있어요. 신발 형태랑 깔창 형태. 왜냐면 두 형태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깔창 형태는 사실 이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신발로 들어갈 경우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신발의 경우에는 저 안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깔창으로 하다 보면 약간 신발에 따라서 깔창이 잘 들어가는 신발도 있고 안 들어가는 신발도 있고 넣었을 때 더 불편해지기도 할 것 같고 약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이 발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야 깔창을 이제 어느 정도 넣어도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훨씬 확 그걸 느끼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두 명만. 네. 일단 충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여기 충전을 무선으로 충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바운더리 안에 신발이 들어왔을 때 무선 충전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바운더리를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데로 지정을 하면 아이가 신발 정리하는 습관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네, 충전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 무게, 저번 주에도 몸무게를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 지금도 방금 원래 실력 완화라든지 신발
신발은 저런 신발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이런 요소가 신발을 벗기면 이제 GPS를 더 이상 추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그걸 벗기면 끝나는데 이제 그나마 가장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솔직히 밖에 나갈 때 우리가 팔찌를 그러니까 저희가 신발을 애초에 선택한 이유도 밖에 나갈 때 팔찌를 껴야지는 잘 안 하는데 신발은 항상 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밖에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는 신발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생각하고 조금 약간 네, 경영학과 박수진인데요. 제가 개인 과제 때 막 운동 쪽 막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나이키에서 런닝화 밑에 그런 센서 같은 걸 넣어서 운동량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전체 걸 봤고요. 전체적인 평은 아주 다들 수고들 많이 했고, 요번엔 정말 이렇게 앞뒤 가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고, 이제서부터는 구체화됐고, 실현 가능한지를 갖다가 직접 그걸 보고서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상당히 구체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강의 진행할게요.